우선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내실 있는 교류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꽝랑섬을 바로 갔다 오셔가지고 여독이 풀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장에 나오신 우리 이찬호 자치행정부장님의 그 후보에 우선 감사를 드리고 국위선언한 거에 대한 시간을 한번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지에 있으면서도 보면은 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걱정 때문에 제대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본 의원이 거듭되는 질문에도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국내와 국외에 자매 도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민간이 주도하는 국내에 대해서 한번 추진 실적 사항이 미비하기 때문에 한번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여전까지는 그 국내 도시 중에 민간 교류에 대해서 관주도 형식에 의해서 주재된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 근거가 되면은 어떨까 생각해서 조례로 한번 보강도 해볼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거는 방안이 지금 나와 있지 않고 다만 공무원 조직이나 또 관 조직에 의한 국내의 교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형식적인 것만으로 된 게 좀 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간의 교류가 진정한 교류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그 대책과 방안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만의 이제 오산시를 알릴 수 있는 자매도시의 홍보 역할도 작년 올해 하고 있습니다. 작년은 영동 남계과학제에 의원도 다녀오셨지만 나름대로 우리 오산시 홍보부서를 운영해서 민간업체도 일부 참여를 했습니다만 오산시를 알리기를 했고요. 금년도 1월달에 순천시하고 자매기로 맺으면서 금년 4월부터 순천만 정원박람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를 단장으로 해서 9명이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실 교육, 생태, 종합적으로 홍보에는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 온 한 30여 개 지자체가 있는데 그래서 야 오산이 조그만 줄 알았는데 오산이 이렇게 역할하는 건 처음 봤다. 그래서 아마 순천시에서 일부 자원봉사한 분이 오산시 메일을 보냈습니다. 참 오산시 공무원도 이렇게 열심히 했지 몰랐고 오산이 조그만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해서 알게 됐다는 남들 홍보 역할을 했습니다. 또 지금 질문하신 앞으로는 민간 교류를 확대해야 되지 않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2월에 이제 그래서 민간 국제 교류 협의회를 일단 창단을 했습니다. 창단하고 앞으로는 그 분야별로 역할을 팀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획행정위원회든가 문화예술체육위원회 또 상공위원회 분과를 만들어서 정식적인 발족을 하고 그 부분에서 자매도시든 국외도시든 역할을 하려고 좀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활발하게 그나마 이제 추진하고 되고 있는 게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야구라든지 배드민턴 뭐 이런 것들은 교류가 이제 서서히 가시적으로 보이기는 해요. 아마 지난번에 그 영동의 포도 마라톤 축제를 갔었을 때 보니까 오산시에 있는 순수 민간단체라고 쓰는 마라톤 동호회에서 참여를 하고 또 오산에서는 홍보도 하고 하는 걸 보면은 이런 것들이 순수한 민간적인 교류에 모범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의 그 순수한 열정에 의한 거 이외에 관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바로 오산에 대한 홍보도 될 수 있고 자매 도시 간의 우위의 그 교류 확대 방안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아직 되어 있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보완책 좀 마련해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말씀드린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의원님 쪽이 맞고요. 제가 이제 매년 독서는 마라톤 대회도 합니다. 오산시에는 마라톤 동호인들이 각 지자체에서는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면서 오산 홍보니까 그분들도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적 지원도 일정 부분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우선 오산시에 있는 공무원 동호인부터 홍보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민간인을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좋은 지역상이지만
재정적인 지원도 한번 종합적으로 문화예술가들 체육회담 연합에서 방안을 마련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 이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들이 실질적으로다가 우리 자매도시가 어딘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나마 소극적으로다 우리 자매도시 중에 하나인 속초에서 그 오산 시민을 위한 부스를 마련해 준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홍보라든지 더 필요하고, 또 우리 역시도 보면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라든지, 또 새롭게 지금 현재 우리가 순천시가 또 자매도시를 맡게 됐습니다. 진짜 민간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적인 지원이라든지 뭐 행정적인 지원을 한번 모색좀 한번 해봤으면 바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알겠고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천만 정방할 때 이제 저희가 가서 홍보수 운영하고 뭐 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걸로 우리 끝나는 게 없으면 안 되겠다. 나름대로 제가 단장격으로 갔지만 전국 지자체에 많은 행사가 있어요. 연중 행사에 오산시 팀을 만들어서 전국 큰 행사에 참여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도 가져본다. 그래서 그것도 뭐 자영적인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오산시 알릴 기회도 공무원도 먼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꽝남성 간 성과에 대해서 자랑 겸 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 겸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고 예.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21일부터 25일까지 깡남성 세계문화유산 축제를 다녀왔습니다. 그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베트남의 꽝남성이 거기 가면 미션 유적지라고 있습니다. 그게 옛날에 이제 베트남 왕족이 살았던 저거를 베트남에서 유네스코가 등록을 시켜보자 그래가지고 2003년도에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등록이 되면 이걸로 끝날 게 아니고 우선 축제를 한번 열으면 어떨까 그래서 아시안 10개국을 묶어서 축제를 엽니다. 거기에 오산 한국은 자매도시로서 참여를 한 건데요. 10개국 중에서 8개국이 참석을 했습니다. 22일 날 3시에 이제 리허설을 하고 5시에 거리 축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날 좀 비가 왔는데 비가 와도 오산을 알릴 기회가 이때밖에 없다 그래서 남들 한복을 입혀갔습니다. 한복을 입고 나가는 순간 거기에 타 나라에서 온 사람들 있고 꽝남성 베트남 시민들이 그냥 사진 찍자고 줄을 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오산시 역할이 한국의 국위선양이 이거구나 한복이라는 거를. 그래서 거리 축제했는데 10개국하고 베트남 각 성별로 쭉 진행을 했는데 우리가 한 마지막에서 두 번째 갔는데 우리가 진행을 못하는 거예요. 한국 팀은 강원은 사진 찍자는 알지고 베트남 그 방송에서 생방송도 해요. 그래서 야 이게 오산시 한류 한국의 한류가 한복이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또 하나는 저녁 8시에 이제 개막식이 이루어져요. 했더니 한 4-5천 명이 운집해 거예요. 그래서 제1부는 뭐 축사 이런 거 개막식이고 2부 행사로 베트남에서 제일 잘하는 가수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꽝랑성 말고 인근 성에서 다 왔던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 2부에 이제 각 나라에서 온 저걸 리허설을 한 거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저희가 마지막 했습니다. 마지막 했는데 진짜 코리아하고 아리랑을 하면서 부채춤을 췄습니다. 뭐 최인혜님 말씀하셨지만 그 한복에다가 아리랑이니까 진짜 야 이게 한국에서 국위선양을 못하는 거를 이런 데서 해놓은 제가 자부심 느꼈고 너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번 기회에서 꽝남성에 깊이 인식을 시켜왔고 그 가게인 예술인들이 다 탤런트가 됐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나가면은 사진 찍자라고 약간 열풍을 해왔다고 말씀드리고 국위선양을 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수고하셨습니다. 뭐 오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위선양을 한번 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최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행정감사 자료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 그 연초에 저희들한테 보고했던 내용 중 행정정보공개제도 활성화와 각종 위원회 회의록 공개 등 그 몇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아쉽고요. 예, 그거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연초에 업무 보고를 하셨으니까 자료에도
같이 해서 주셨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행정정보공개제도 관련해서는 연초에 그 시정 업무 보고서도 공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제가 했었어요. 근데 바로 공개하셨더라고요. 예, 바로 했습니다. 예, 예. 빠른 업무 처리에 감사드리고요. 그 연말에 의회 예산서 안도 제출을 하잖아요. 네. 그 예산서 안도 같이 공개해 같이 주시죠. 공개 예, 예. 저희 제출하면서 같이 공개할 예, 수 알겠습니다. 있도록 예, 그렇게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행정감사 자료도 제가 볼 때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것만 빼고는 또 공개가 가능할 거예요. 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 예, 주세요. 검토를 해가지고 네네. 사실 공개를 할 부분이 있는지 남들 검토를 해가지고 네네. 공개하도록 예.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 관련한 것과 위원회 여성 비율 준수에 관련한 사항인데요. 33페이지와 36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그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확대 방안 등 지속적인 여성위원회 여성 비율을 준수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었어요, 그동안. 근데 먼저 여성위원 비율은 상당히 높아졌어요. 예, 그것에 대해서는 애쓰셨다라는 거를 그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서 그것 좀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그 여성 준수 비율은 합계로 이제 30% 구성이 완료되었다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어요. 그죠? 예. 근데 제가 이제 각 위원회별로 이렇게 좀 체크를 해봤어요. 그런데 저한테 2013년 1월 기준으로 확인한 자료를 이제 주셨거든요.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당연직으로 구성된 위원회 7개를 빼면 75개의 위원회에서요. 예, 예. 7개를 빼면 68개 위원회 중에서 35개 위원회가 30% 비율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전체적인 합은 많죠. 그런데 위원회별로 따져봤을 때에는 그 비율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러니까는 50%의 위원회가 위원 구성이 제대로 안 돼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성평등 조례 그 발의했을 때 그 10조 1항에 보면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예, 그거는 제가 이제 여성위원 비율 30%를 얘기를 했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남성 위원이 없는 곳은 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는 어느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되는데 8개 위원회가 그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보육정책위원회는 100% 여성이에요. 이건 문제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전체로 계산을 하게 되면 30%가 넘어가는 거예요. 50%가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0%가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좀 위원회별로 그 사항을 좀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하나 더 할게요. 예. 그 비정규직 고용 개선과 관련한 사안인데요. 이거는 물론 자료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지난 3월에 본 의원이 그 비정규직 개선과 관련해서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을 서면 질의한 바 있어요. 네. 예, 그때 답을 주실 때 별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진행 사항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도 합동의로 좀 비정규직으로 정규직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런 게 이제 일부는 총액건비에 좀 반영이 되는 부분이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아마 2014년 예산에는 좀 총액건에도 일부 반영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저희도 이제 기간요원이 한 150여 명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무계약직 전환을 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금년 6월 말까지 나름대로 각 부서별로 지속적인 업무냐 또 현재로서 앞으로 2년 동안도 지속적인 업무를 할 거냐 가열적인 업무냐 부서별로 이제 역량 평가를 해볼 겁니다. 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2015년까지 무계약직 전환이 가능한 기간요원부터 전환을 해갔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단은 계획은 구두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진행 상황이 있냐는 거예요. 그거는 뭐 문제점이나 기타 등등 저한테 자료 주실 때 얘기를.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확실히 네. 이제 아니면 방침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진행사는 전체 말씀 못 드리고 네. 하여튼 6월 말에 방침 결정을 맞고 또 부사비 영향평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드리고 확정이 되는 순간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총액 인건비 얘기하셨는데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 인건비는 총액 인건비 조직관리 기준을 초과하여 인건비 예산 편성 운영도 가능하다라는 예, 지침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름대로 예산을 반영해야 돼요. 총액 인건비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감당할 수 나름대로 있느냐 이제, 없느냐 예, 예, 그 그렇습니다. 문제 같은데 그런 판단을 좀 잘해주시고 지금 기간제가 150명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시간제 근로자도 포함이 된 건가요? 시간제 근로자를 포함해서 150명이? 250. 그러면은 시간제 근로자까지 하면 250명이다. 시간제 근로자가 100명이라는 얘기네요. 그게 250명은 된 거죠. 뭐 간헐적으로 한 달도 있고 두 달도 있기 때문에 수치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그 전환 계획이 좀 세워져야 되고요. 연차적으로 예.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 쉽지 않겠지만 그래서 더더군다나 계획이 필요한 거겠죠. 예. 예? 예. 그리고 그 복지 포인트 관련해서는 지금 무기계약직까지만 지급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간제나 시간제도 복지 포인트 지급할 수 있어요.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예,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도 재정이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알겠습니다. 관련된 사안이라 판단이 필요한 거지만 이제 이 사안이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해보시란 얘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용역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회계과에서 하죠. 자체행정과가 아니라 관리 우리 저 용역 근로자. 청소 용역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위탁을 해서 자체행정과에서는 주는 거니까. 예, 무기계약하고 기간제, 시간제까지만이시죠? 그거는 그렇죠? 저희 부서에서 해는 예. 그 기간제만 우리가 예, 이거는 이제 예. 용역 관련한 그 용역 근로자는 회계과에서 예, 관리시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좀 수립을 하셔서 저희들한테 추후에라도 예, 알겠습니다. 보고를 좀 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먼저 위원회 위원회 상황을 좀 둘러봤어요.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위원회가 작년 그다음에 올해 상반기까지 전혀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위원회는 없애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시기성이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사항이 벌어졌을 때 위원회 개최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폐지할 수는 없는 위원회가 있죠.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도 통폐합 시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면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라든지 개발부담금 체납 정리위원회, 무한돌봄센터 운영위원회 이런 건 1년 반 내내 전혀 안 열린 위원회인데요. 이것도 시기성이 있는 건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포상심의위원회는 이제 계획감사관실에 시민들이 역할에서 해서 포상을 줄 경우가 생겼을 때 그때만 심의했는데 열려서, 그게 예. 이제 시기가 도래가 안 된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예, 예. 좀 검토를 잘 해서 예, 알겠습니다. 유효하지 않은 이런 예, 예. 위원회는 좀 통폐합 시키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 전체 관리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아까 베트남 가서 국위 선양도 하고 오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예. 그리고 한국을 알리는데 한복의 부채춤 아주 좋고요. 그다음에 사진 찍는데 가장 인기 있으려면 한복이 최고예요. 그래서 가실 때는 정장 한 벌하고 한복 한 벌을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시도지사 협의회에 분담금을 내는 게 있죠. 예, 750만 그래서 원. 700에서 50만 원이 올라서 750만 750만 원입니다. 원입니다. 예, 그런데 그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우리 자매결연 국외 자매결연 도시에 대한 번역, 통역 이런 거 많이 네. 도와주고 있죠. 그래서 자료를 받아서 쭉 한번 봤어요. 2012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했나. 한 60건 했습니다. 예, 많이 하셨는데 이걸 보면서 하나 이거 그렇게 중요한 지적사항은 아닙니다만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지적사항인데요. 예를 들면 이 곽상욱 시장님이 베트남에 감사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어렵게 재개된 꽝남성과 오산시의 우호 발전 관계를 증대하기 위하여 오산시의 현황과 자원 등을 많이 보여주고픈 저의 마음이라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그 글귀가 나가면 그쪽에서 이걸 직역을 할 거예요, 아마. 예? 그러면 이때 그 시장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오산 시민의 마음이다. 이것이 저와 오산 시민의 마음이다. 그래서 계속 오산 시민을 언급해 주는 게 훨씬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의 마음입니다는 것을 쓰는 것보다는 공문에서는 오산시를 대표하시는 오산 시민을 계속 언급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대부분이 꽝남성인데요. 꽝남성과의 그 연계된 전부 행사인데 브라질의 카누아스에서 우리에게 초청장이 왔었어요. 그렇죠. 예, 세계 주변 지방 자치 포럼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그게 왔었는데 우리가 답한 것은 아직 안 나와 있어요. 그 왜 그런 거죠? 2012년 10월에 우리가 초청장을 받았는데 이때는 우리가 아무런 대답을 안 한 건가요? 브라질의 그 카누아스라는 시에 구상은 좀 파악을 못했는데 잠깐만요. 예. 그럼 별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뭐 좋은 포럼이었던 것은 같은데 우리가 이런 초청장을 받고 만약에 아무런 응답을 안 했다면 조금 실례이지 않나. 왜냐면 우리의 맞습니다. 예. 그 나라로 보자면 국격이거든요. 예, 예, 그러면 맞습니다. 참석을 못하게 됐고 초청장에 대해서 감사한다라는 감사 편지를 드리는 게 좋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어렵지 않게 시도지사 협의회 부탁하면 되니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치행정과가 우리 의회에서도 못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칭찬드리고 싶은 게 의회가 해외 연수를 갔다 오고 개인적으로나 단체나 해외 연수를 갔다 와서 보고회를 공식적으로 가졌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그 집행부에서 원례조회 때 저와 김미정 의원님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갔다 온 사례를 발표하고 시정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를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좀 네, 해주셨으면 출동하겠습니다. 좋겠고요. 예, 예. 그리고 그 해외 공직자 해외 연수 갔다 온 그 사례를 보니까 2012년에도 많이 갔다 오셨고 우리 2013년에도 많이 다녀오셨는데 작년에 자치행정과에서 함태영 계장님이 중국을 갔다 오셨어요. 핵심 리더 정책 연수로요. 근데 위원장님 지금 저는 그 함태영 계장님의 중국에 갔었을 때의 연수 무얼 배워와서 어떻게 접목을 시키셨는지의 사례를 제가 알고 싶은데 함태영 계장님의 답변을 들어봐도 될지요? 네, 그거는 저 추후에 다른 간담회를 통해서 하시죠. 그런데요. 드리겠습니다. 예. 네, 외람되지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자치행정과에 계시지 않아요. 함태영 계장님이 세무과로 가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계속 과를 옮기면서 업무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은 저는 이건 굉장한 행정 누수, 행정 손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과를 가더라도 계속 그러한 긴장된 마음, 그다음에 경험을 가지고 인수인계하는 그런 전통이 남아 있었으면 해서 이 자리에서 한번 들어봤으면 하는 건데 나중에 하는 게 나을까요? 나중에 하시죠. 뭐 비단 그 직원뿐이 아니라 인사이동이 자주 되니까는 대부분이 다 그래요. 해외 연수 갔다 온 분들이 그 직종에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인사이동이 그래서 수시로 바뀌니까. 그러니까 수시로 바뀌니까 계속 그걸 업무의 연장이어야 되고 그 사람이 다시 또 자치행정과에 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네, 제가 이거 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이 자체행정과로 된 거는 아니 잠깐만 위원장님이 하지 마시라니까 일단은 위원장님 의견을 존중하는데 함태영 저기 직원뿐이 아니라 2012년서부터 2013년까지 그 해외 연수 갔다 온 직원들에 대한 종합적인 간담회를 한번 가져보자고요. 거기서 사례 발표도 하시고 그게 낫지. 네? 이 사례는 그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자체행정과로 된 거는 1년 동안 6급 그 공무원 교육이 있어요. 거기서 핵심 리더 과정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중국을 갔다 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체행정과로 돼 있는 거고 뭐 갔다 온 거에 대해서 뭐 답변을 드리실 때는 좋습니다. 예. 네 일단 이 문제는 이상입니다. 네. 예.
연수를 갔다 오면 일단 보고서가 기본일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지난번 행감 때도 보고서 공유가 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보고서를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아요. 다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보고서는 필요하고 그다음에 갔다 온 연수자가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거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보고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 이제 시스템이 되면 이게 지금 이제 좋은 사례를 최 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시스템이 되면 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갔다 와서 적용한 사례라든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 이제 처음에는 이런 것에 적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방안이겠죠. 처음에는. 근데 시간이 흐르면 그게 적용된 사례가 또 이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가 부서가 바뀌어도 내가 그거를 제안을 하면 그게 이제 계속적인 숙제로 남기 때문에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제 시스템화 시키는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일부 시정에 필요한 부분은 해외 갔을 때 원래주에 발표했는데 전체는 다 못합니다. 그래서 부분별로 시스템 해가지고 역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저는 연수가 해외 연수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국내 연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안들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내시는 교류 취지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우리 나름대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우리 실무 공무원들께서 애쓰셨다는 얘기는 하겠지만 아직은 내시는 교류는 아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자매도시 현황이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저희가 킬린시라든가 우르무치시 같은 경우 지금 내부 방침으로는 자매 결혼을 취소할 생각이 아니 그런 얘기는 여기서 그런 말씀은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나중에 보세요. 이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 다른 의원들 괜히 감정 건들고 그리고 그 사법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인터뷰 잘못하게 하면 사법부에 있는 사람이 감정 건드려 버릴 수가 있으니까 제가 인터뷰는 들추 좀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 정치적 논쟁으로 가지 말자 이거죠. 너무 잠시만요, 의장님. 네, 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제 일부 의원님들이 이제 의장님 교수님을 제출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네, 잠시 혼선이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예, 하십시오. 다시 제기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킬린시나 우르무치시 같은 경우에는 와이러스 뭔가 붙었나? 우리 거야? 주파수가 겹치는 것 같죠? 그죠? 뭐가? 일단 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왜 그러는 거야? 저거 마이크는 저희 건데 저희 거라 지금 편성이 안 될 건데 저거 한번 상관없이